제일 먼저는 어쨌든 컴퓨터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. 오자마자 이제 그렇게 딱 그 연필을 안 주면은 이게 한 서너 시간이 그냥 가버려요. 그래서 오면은 일부러라도 꼭 그 연필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먼저 손을 대고 예, 이 소리가 뭐 거의 영혼의 소리죠. 고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시간을 견디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그 원본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재해석, 재창조가 되어야겠죠. 한국의 근대 문학들을 다시 이렇게 애니메이션 아니면 뭐 영화로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작업은 상당히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얘 처녀를 만나면 같이 나서 할까?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. 아니 이보게 글쎄 그게 그 선생님들의 작품을 각색을 한다 이런 생각보다 그 글 안에 그림을 잡아내겠다. 왜 이러우? 기차 놓치겠구먼. 예, 죄송합니다.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 작품에 제가 갖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문학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적합한 표현, 이런 것들이 저는 애니메이션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각색이라는 이름을 이제 거기다가 붙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. 메밀꽃을 그린 대한민국의 모든 화가의 그림을 일단 다 봤고요. 그리고 아마 그분들도 전혀 상관없이 메밀꽃을 그릴 때에도 은연중에 마음속에 그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소금을 흩뿌려 놓은 듯.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왜 눈처럼 하얗지 않고 소금을 뿌린 것처럼이라고 표현하셨을까? 그게 어떤 느낌이었을까?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신기하게 아이들도 그렇고 봄 하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벚꽃이에요. 정서적으로 벚꽃이 우리의 봄이 됐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실제 옛날 우리의 봄은 파릇파릇이에요. 보리라든지 아니면 복사꽃처럼 화사하다든지. 실제 김유정 선생님의 봄도 나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봄을 딱 있는 거라. 근대 문학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의 풍경과는 좀 차이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. 처음에는 이제 메밀꽃 필 무렵에서는 어떤 추억, 그 다음에는 이제 봄봄에서는 해학적인 판소리를 이용해서 뭔가 대단히 해학적으로 보여주고 있고,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나도 이제 정말 우울한, 하지만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이제 옴니버스로서 딱 어떤 조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. 그 재수가 오붙어서 그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해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인데 무슨 구태여 안 쓸 건 뭔가. 병이라는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제비를 붙여서 찾고 온다고. 다른 작품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이게 쭉 후반에 가서 그 왜 눈을 좀 떠라, 왜 남편이 왔는데도 모른 척하고 누워서 눈 감고 있느냐, 뭐 발로 차고 뭐 이러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쭉 그 이전부터, 그러니까 술 취하고 뭐 해서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제 이어진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가면서 제가
녹음을 하면서 눈물을 좀 흘렸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성우들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는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닌데 흔하지 않은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이번 작품이. 먹지를 못하니. 이상하게도 오늘은 온수가 좋더니만. 그의 하루는 도대체 어떤 하루였을까?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현진건 선생은 이 하루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당시에 그런 하층민의 사람들의 그냥 모든 그런 복잡한 심정들을 이 하루에 넣은 다음에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예, 국물 좀 많이 담았어요. 그럼. 아유 감사합니다요.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이겠죠. 결국 시간을 견디는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그 당대에만 딱 적용되는 어떤 이야기라든가 풍경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재해석되면서 아,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도 뭔가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. 다면적으로 말 그대로 그 되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갖다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의 현실들을 계속 환기시키고 그런 점에서 이 작품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시사하는 점들이 아주 많다고 봐야죠.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이 보는 것 이런 어떤 그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큰 감정이 어필되는 그러니까 실사보다 오히려 애니메이션이 주는 그 감정이 더 깊고 크다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실제 보면 이제 그걸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데 네, 그게 좋았는데. 네, 포인트 주시는 게. 근데 소중한 날의 꿈을 선보일 때는 걱정되고 긴장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자랑을 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20년대, 30년대에 이런 소설이 쓰여졌고 그 작가들이 우리랑 똑같이 생활고도 겪고 안타까워하고 우리 삶을 돌아봤고 이런 작가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관객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너무 신나고요.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이 가장 행복할 때는 전 세대가 조금씩 아는 척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세대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애니메이션으로 할 수 있는 굉장한 근사한 일이라 지금은 걱정, 근심이 아니라 많이 자랑하고 전국에서 행복한 국어 시간이 집집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